매복사랑니가 잇몸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잇몸 깊숙이 파묻혀 있는 매복사랑니는 평소 불편감이 없어 치과 검진이 아니라면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TV종합병원에서는 잇몸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복병, 매복사랑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허소진입니다. 잇몸 아래 곤이 잠들어 있는 매복사랑니, 증상 없다고 약 받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잇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턱뼈를 녹이는 낭종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매복사랑니의 증상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니를 포함해 총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니는 보통 치아와 달리 가장 늦게 나오는데요.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납니다. 새로 어금니가 날 때마다 마치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하여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약 7%의 사람에게는 사랑니가 아예 없기도 한데요. 입안에 가지고 있거나 나오는 개수는 1개에서 4개까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턱뼈 안에 묻혀있는 매복 형태이거나 비스듬하게 기울여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랑니는 통증과 각종 치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매복사랑니란 구강 내로 완전히 나오지 못한 사랑니로 잇몸에 사랑니가 묻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복사랑니는 공간이 부족하여 사랑니가 맹출하지 못하거나 옆으로 기울어져 이것이 인접치아에 걸려서 제대로 맹출하지 못하는 맹출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래 턱뼈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은 경우에 매복사랑니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랑니의 종류로는 크게 치아 전부가 매몰된 채로 있는 완전 매복사랑니와 불완전하게 치아의 일부만 잇몸 바깥으로 드러난 복잡 매복사랑니, 단순 매복사랑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복의 방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매복된 수평 매복사랑니, 수직 방향으로 매복된 수직 매복사랑니,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나오는 근심 매복사랑니, 뒤쪽으로 기울여져서 나는 원심 매복사랑니 등이 있겠습니다. 단순 매복사랑니는 치아 머리가 불완전하게 올라온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도 완전하게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발치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 유리합니다. 이때 뼈 삭제나 치아 삭제는 없이 발치합니다. 단순 매복사랑니를 방치한다면 제2대구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랑니 주변 잇몸이 자극되어 부어오르거나 씹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니 주변으로 치태와 치석 관리가 어려워져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 매복 사랑니는 단순 매복보다 더 심하게 경사가 져서 올라옵니다. 단순 매복 사랑니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노출되는데요. 앞궁이 좁다면 이러한 형태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 매복 사랑니는 사랑니와 바로 앞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힘든 편입니다. 관리가 힘들어지면 충치나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유형은 발치 시 잇몸 절개와 치아 삭제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잇몸뼈 삭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매복 사랑니는 잇몸뼈 속에 완전히 숨어있는 경우입니다.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발견이 어려운데요. 혹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완전 매복 사랑니를 방치하면 주변 치아에 치근 흡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근 외흡수는 뿌리가 점점 흡수되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턱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매복 사랑니는 반드시 발치를 해줘야 합니다. 완전 매복 사랑니는 잇몸 절개와 치아 삭제, 치아 분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니 유형 중 발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매복 사랑니가 뼈에 완전히 매복된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복 사랑니가 특히 구강 내 조금이라도 노출돼 있다면 이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일으키면서 붓기와 고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매복 사랑니 주위로 물혹이 발생하는 함치성 낭종을 들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지만 낭종이 커질 경우 신경 손상 가능성이 증가하고 치조골 결손이 일어나 치아의 위치가 변하거나 약한 충격에도 턱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매복 사랑니는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는데요. 먼저 턱뼈와 치아 전체가 나오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잇면뼈 속에 묻혀있는 매복 사랑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매복 사랑니가 아래 턱뼈 신경과 근접한 경우에는 전사나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복 사랑니를 방치하면 그 성장 과정에서 주변 치아들을 밀어내며 전체 치아배열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 사이에 음식 잔여물이 쉽게 쌓이며 이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충치나 치주염과 같은 치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간혹 턱뼈 내 낭종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필요한데요. 또한 매복 사랑니는 오래 방치할수록 점점 뿌리가 깊고 단단해져 발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 연령이 높을수록 발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 결과 발치해야 하는 매복 사랑니라면 빨리 발치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30세 이상이 되면 치아 자체가 잇몸뼈에 강하게 고정되므로 발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치아 주변에 염증 발생률이 높아져 신경 손상 위험도가 커지므로 30대가 되기 전에 뽑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사랑니는 무조건 발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난 사랑니나 뼛속에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는 굳이 발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의 사랑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식이나 치은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랑니가 있다면 치과에서의 정기 검진과 환자의 적극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만일 사랑니로 인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빠른 시일 내로 치과를 찾아 정밀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발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을 놓치거나 통증을 방치한 경우에는 사랑니 앞에 대구치까지 우식이나 치은염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 대이대구치까지 치료를 해야 합니다. 드물게 턱뼈 속에서 묻혀있는 매복 사랑니를 주변으로 종양이나 낭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종양이나 낭종의 크기에 따라 사랑니 발치와 동시에 간단히 제거할 수도 있지만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턱 사랑니 주변 연조직이 감염되면 그 농양이 혀 및의 공간으로 급속도로 퍼져 기도가 막히는 루드위그 앵자이나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매우 중요한 치아입니다. 사랑니에 통증이 발생했거나 좋지 못한 방향으로 누워있는 경우 추후 치간 주위염, 치성 낭종 및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니의 발치는 치과 의사와 상담 시 발치할 것을 권유받았으면 가능한 빨리 뽑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매복된 사랑니의 경우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발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사랑니 주위의 뼈가 단단해지고 점차적으로 환자의 전신질환 병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매복된 사랑니를 남겨둔다면 주위의 치아나 뼈의 손실 및 잇몸의 손상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허혈성 심장질환, 섬천성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간기능 장애 및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 또는 소모성 질환자 등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와 여성의 경우 월경 또는 임신 등의 전신적인 변화가 있을 때 담당 주치의와 의논하여 수술을 결정합니다. 발치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이 많으신데요. 매복 사랑니는 보통 잇몸을 일부 절개하여 치아 주위의 뼈를 다듬고 치아를 잘게 쪼갠 뒤에 꺼내야 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 중에는 통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에 뼈와 잇몸 조직을 건드리다 보니 수술 후에 통증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 출혈과 부종 등도 동반될 수 있어 1, 2주 정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를 결정하셨다면 발치 전에 충분한 휴식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는 발치 전 피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발치 전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심한 출혈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한데요. 수술 부위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항생제, 진통제를 잘 복용해야 합니다. 또 발치를 하고 나서 지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혈거즈를 꼭 물고 있어야 합니다. 지혈하는 동안에는 입안에 고인 침이나 피를 뱉으면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삼키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지혈 중에는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혈이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됐을 때는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죽 종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 후 붓기가 생겼다면 냉찜질 등으로 붓기를 완화시켜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치 후 양치질을 할 때 발치한 치아 주위를 닦을 땐 조심스럽게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리식염수 등으로 자주 입안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찜질이나 사우나, 흡연과 음주, 심한 운동 등은 피해야 합니다. 사랑니를 뽑고 나면 그 빈자리에 피가 차서 응고되면서 혈전이 형성돼 잇몸에 생긴 구멍을 메우게 됩니다. 치조골에서 치아가 발치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치조골로 그 공간이 메워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혈전이 구멍을 메우는 것은 음식물이나 침이 고여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혈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혈전이 잇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 소켓입니다. 드라이 소켓이 발생하면 신경과 뼈가 노출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구취가 심하게 나고 잇몸과 턱, 볼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 소켓은 일반 발치에서는 5% 내외로 생기지만 매복사랑니 발치의 경우 30%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드라이 소켓이 생기는 이유는 발치 시 외상, 흡연, 구강위생 불량, 피임약 복용,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열 발생, 빨대 사용 및 침 뱉기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 소켓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니 발치를 한 후 거즈를 3시간 동안 물고 있어 지혈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피나 침은 뱉지 않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물 마시기 불편하다고 빨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빨아들일 때의 압력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치 이후 이틀 정도는 열 발생을 조심하고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 쪽을 10에서 30분 냉찜질 해주시고 5에서 10분간 쉬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흡연과 술 또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낫기 전까지는 금연과 금주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 사랑니에 대한 전반적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랑니는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에게 미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최선의 예방법인 매복사랑니. 무섭다고 미룰수록 구강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허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